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어제는 잘 쉬셨나요? 네, 또 행복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정직, 성실, 겸손하게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기사 코인데스크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도지코인, XRP, 솔라나, 비트코인 거래자들이 낙관적 관망 속에 최근에 가격 바닥을 찍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죠. 거시경제 이슈가 매우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보니까 많은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사관학교 에이플 회원님들께서는 최근에 하락세가 있었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든 관세에 대한 이슈로 아직까지 시장을 흔들고 있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서도 우리들은 장기적인 낙관론을 가져가면서 이를 꺾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 전략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얼마 전 한 구독자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왔습니다. 미국 조지아에서 살고 계시네요. 70대라고 하세요. 손주가 5명 있는 우리 또 어머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저도 오늘 400개 주었다, 400주 XRP 샀다라고 해주시는 것 같고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파이팅!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저기 한 구독자님께서 또 대댓글까지 다셨어요. 야, 인생 선배님 정말 멋지십니다. 저도 70대가 되어도 우리 선배님처럼 정말 진취적이고 열린 마음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우리 구독자님들 5060, 70을 바라보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지만서도 뭔가 마음을 열고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대한 방향성을 인지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에이플 회원님들 정말 존경의 박수를 한번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멋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함께 나아갈 수 있어서 저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80세 우리 여사님, 저도 이제 저번 컨퍼런스 때 처음 뵀었는데 정정하셨어요. 거제도 거주하셨고 저한테 이 붓글씨를 선물해 주셨었죠. 아직까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80세 여사님께서 투자하시는 3가지 종목, XRP, 도지코인, 시바이누. 야, 80세 어머님께서 시바이누를 투자하실진 몰랐는데, 자, 좋습니다. 이 3가지 코인들도 우리 사관학교에서 한번 다뤘었죠. 이번 알트 시즌 언제 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번 들고 가 보세요. 건강만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볼까요? FTX가 최근에 50억 달러 규모 배상을 개시했죠. 50억 달러라고 하면 한화 기준 대략 한 7조 원 정도 되는 돈이죠. 막대한 자금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준비가 되고 있다. 가능성 정도는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일에서 5일 정도 영업일 기준으로 걸린다고 하니까 서서히 자금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지고 있죠. 원래 올해 1분기에 좀 채권자 상환이 이루어지려고 했다가 연기가 됐었고요. 올해 2월 정도에는 소액 채권자 5만 달러 이하로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1차 상환을 시작했고 이번이 사실 메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5월 말 6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담보 채권자들 그리고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서 약 7조 원 정도 5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상환해주고 있다. 그들끼리의 거래소죠. 크라켄과 비트고 이 보안회사를 통해 KYC 인증을 하셔야만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 FTX의 파산 누가 만든지 알고 있죠. 2022년도에 이 FTX 파산과 권도형을 필두로 한 테라 루나 사태를 통해서 저 또한 큰 실패를 겪었었습니다. 채굴장을 정리해야만 했었다. 그 FTX 채권자 명단을 봤을 때 여러가지 빅테크 회사들 뿐만 아니라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와 같은 연준을 구성하고 있는 사립은행들이 즐비하게 나열돼 있었죠. 왜 여기에 우리나라의 환경부, 김앤장, 삼성전자까지 들어가 있었는지
조금 더 뿌리를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대주주에 국민연금공단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블랙록의 자금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채권자 명단에 메인으로 들어간 자금 뿌리들 구글, 메타, 페이스북, 트위터, 애플, 넷플릭스, 링크드인, 아마존, MS,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뿌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죠. 뭐 최근에 페이스북 메타에서 리플사를 인수한다 만다 이런 설도 돌고 있던데 그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해외거래소 특히나 이자 많이 줄게 여기 가입해 라고 하는 해외거래소 웬만하면 가입하지 마세요. 가상자산 사업자 승인을 받은 우리나라 5대 거래소 있잖아요. 특히나 뭐 업비트나 빗썸 정도 거래량이 풍부하니까 그 정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바이낸스 정도가 뭐 세계 최대 거래소다 보니까 뭐 요 정도만 저는 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FTX가 파산하기 전에 뭐 비트코인이나 주요 암호화폐 여기다 예치하면 연 8% 수준 이자 줄게. 너희가 FTT 토큰으로 가지고 있으면 연 35%까지 우리가 이자 줄 테니까 여기로 자금을 예치해. 이런 식으로 유인을 했었죠. 그러다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은 분들께서 손해를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셨었다라는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안전을 최우선 하시면서 투자 임해 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70대 어머니께서도 미국에 계시면 코인베이스라든지 로빈후드 같은 요런 거래소 정도만 활용해 주세요. 웬만하면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만 사용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코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켄터 피츠제랄드 잘 알고 계시죠? 미국의 금융서비스 회사이자 투자 회사이고 트럼프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는 상무부 장관이죠. 하워드 러트닉이 이끌었던 회사. 지금은 그의 아들 브랜든 러트닉이라는 사람이 회장직을 맡고 있죠. 5월 말에 금과 비트코인을 혼합한 펀드 상품을 출시했다.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출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실물 금뿐만 아니라 온라인 금, 비트코인도 꾸준히 매입하고 ETF에 대한 유입량이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켄터 피츠제라드 역시 비트코인 투자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직간접적으로 MSTR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우 큰 포션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쪼록 금과 비트코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디지털 골드 BTC가 실물 금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시대 도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친구도 좋고요. 이 친구도 좋고요. 둘 다 장기 물량은 어느 정도 좀 빼두자. 물론 익절권에 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 구간을 만끽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익절하셔서 뭐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 드셔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순댓국도 한 그릇씩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 정도의 디지털 자산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내공도 좀 기르셨으면 좋겠다.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켄터 피츠제라드는 올해 1월서부터 스펙이라고 하는 특수 목적법인 이 켄터 이쿼티 파트너스를 통해서 21 캐피탈을 설립했고요. 본격적인 비트코인 매집을 예고한 바 있었죠. 이제 곧 XXI라고 하는 21 캐피탈 상장이 뒤에서는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 X가 10을 뜻하죠. 10, 20에다가 1, 21 캐피탈, 수비학적으로 21이라고 하는 숫자, 지혜와 성장을 통해 진정한 성취와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특별한 숫자다. 그들은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뒤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 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1 캐피탈, 21 쉐어즈, 21X 증권 거래소 등등 왜 21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지
그들이 만드는 네이밍도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21 캐피탈, 지금 현재 CEO는 누가 맡고 있죠? 이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회사를 이끌었던 스트라이크의 CEO죠. 잭 말러스가 21 캐피탈의 CEO를 맡고 있다라는 거. 뭔가 이분의 이미지를 보니까 우리 시골의사 박경철 님이 W를 찾아서라고 했었던 그 인터넷을 초기에 발견한 그 청년이랑 뭔가 좀 연상되는 듯한 이미지인 것 같네요. 아무쪼록 그들의 뿌리에는 테더와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이끌고 있죠. 켄터 피츠제랄드 역시 들어가 있고요. 스트라이크 잭 말러스가 CEO를 이끌고 있으며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의 뿌리는 아이파이넥스로 똑같다. 그들의 자금줄 중국 자본뿐만 아니라 미국을 기반으로 한 유대계 자본 역시나 들어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출범과 동시에 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가 있었구나. 최근에도 이렇게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어떤 돈으로 매집하나 봤더니 이들이 매집하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21 캐피탈의 CEO이자 비트코인 결제 플랫폼 스트라이크인 잭 말러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비트코인은 시장이 가치를 측정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21의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네요. 테더의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도 이렇게 말했죠. 비트코인은 검열 불가능하고 진정한 탈중앙 자산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21의 비트코인 우선 접근 방식이 우리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 뭔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탄생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이게 지금 올해 4월 말 정도의 기사였고 출범하자마자 42,000개 그리고 5월 중순쯤에 한 4,800개 정도를 매집했다. 그럼 5만 개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겠죠? 기업 단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트래티지 58만 개 이상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미국의 대형 채굴 업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마라 홀딩스로 이름이 바뀌었죠? 거의 여기도 4만 8천여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 21 캐피탈이 마라톤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 물량 충분히 따라잡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스트래티지, 21 캐피탈 그들의 뿌리는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거. 그 달러의 주인장들이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매입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한 구독자님의 댓글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작가님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며 롱런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리플이 정말 혁신적이고 금융 세력들이 설계한 암호화폐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만 단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요. 리플의 총 발행량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네요. 물론 소각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발행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각량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XRP의 총 발행량은 1000억 개. 최근에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총 발행량을 999억 개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직 1억 개 정도 소각도 안 됐는데 뭐 어느 정도 공급량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인지 999억 개라고 말해서 좀 기억에 남았고요. 소각량 자체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막 1400만 개에 다가와지고 있다. 퍼센티지로 해봤을 때 한 0.01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쵸? 정말 미비한 수준인 건 맞습니다. XRP에 대한 발행량 또한 1000억 개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금융 표준의 구현 시기와 XRP가 정말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법적 명확성 그리고 레거시 금융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물밑에서 진행되어 왔던 그런 잠재력이 폭발하는 순간에는 저는 지금 현재의 소각량, 총 발행량 오히려 모자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금융 기준을 만들고 금융에 대한 판을 관리 감독하는 이런 IMF와 같은 국제 기구들이 있잖아요. BIS와 같은 이런 금융 엘리트의 뿌리 세력들이
이미 XRP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깔아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 R3를 활용한다. 하지만 R3는 결국에 리플과의 법적 분쟁 끝에 XRP를 활용한다라는 결과치를 내보였죠. 이 IMF의 공식 문서를 미루어 보더라도 R3 코다 플랫폼을 필두로 해서 XRP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왜 그들이 IMF와 협력하면서 팔라우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으며 팔라우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리플 원장으로 올릴 수가 있었는지, 리플사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고요. 이미 그들이 특수 목적으로 설계한 리플 네트워크는 많은 국제기구와 금융서비스 회사, 세계 경제 포럼과 같은 그런 저명한 기관들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제통화기금에서 릴리즈됐던 한 문서죠. 트러스트 브릿지 앤 머니 플로우라고 하는 핀테크 노트에서도 USDC 코인뿐만 아니라 RTGS가 이런 거구나.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IOU라고 하는 게 하나의 약속, 내가 너한테 빚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DeFi, CBDC, BIS, AML 자급 세탁 방지법 등등이 나오는데 왜 리플사의 크립토 에셋인 XRP를 명시하면서 떠오르는 모델로 인용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벌써 XRP 레저가 세상에 나온 지도 13년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6월 2일 정도, 이틀 전에 XRP가 13살 생일을 맞이했더라고요. 꾸준하게 그 인프라망은 확장되고 있고요. 이 개미털기의 박스권이 어느 정도 길어질진 모르겠지만 다음 부를 향할 수 있는 그 확장되는 모멘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시경제가 매우 불확실성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투심을 꺾이지 않고 비전을 바라보며 수량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한 리플넷이 13년 동안 깔아온 인프라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꾸준히 가치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은 오늘 저녁 7시 반 30분만 땡겨서 할 거고요. 오늘은 스텔라 루멘 그리고 체인 링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때 뵐게요.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